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될 건데? 신나요 요즘? 정말요? 네, 흥이 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루하루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한다는 느낌이 나니까 살아가는데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고요. 요즘 진짜 살맛나는 한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 보는 게 즐겁고 뭐 눈물도 나고. 네, 맞아요. 뉴스로 힐링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안 그래도 그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 있잖아요. 네. 그 행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고 맞아요. 눈물도 흘리고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뭐 이렇게 같이 재창도 하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아니 이런 식으로 공약 안 지키실 거냐고 왜 대선 전이랑 말이 달라지냐고 이러면서 국민들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시더니 왜 매일매일 울리시냐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광화문에서 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직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모 행사가 또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이 흐뭇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기쁜 마음을 담아서 소요방송 73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김진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당내 경선 직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적힌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지만 개별 의원의 수치나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김진태 의원실에서 자체 평가하고 계산한 공약 이행률을 마치 매니페스토 측에서 공표한 것처럼 속여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들은 1박 2일간의 재판 일정 끝에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참고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가 2심과 3심을 통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됐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춘천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어제 있었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그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 범법자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죠.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분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거를 9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게 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서 고의가 인정됐다고 해요. 예, 그럼요. 이게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그 평가가 되지 않았는데 허위 자료로서 그것도 유권자 9만 명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죠. 억울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왜요? 박근혜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뭐 90%인가 80%인가 된다고 한번 자랑을 열심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걸 보고 그래요? 그냥 따라한 것 같은데 아, 그냥 나도 되겠지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춘천 선관위에서 처음에 검찰에 기소가 됐을 때 검찰에서 기각을 했었는데 춘천 선관위에서 안 된다. 이거 수사해달라 그래가지고 수사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수사를 진행하고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정도로 평가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선관위가 또 보통 이쪽 당 사람들을 좀
과거에 많이 봐줬었잖아요. 박근혜 씨가 손수조 선거운동을 도우려고 카퍼레이드 했던 거 이런 부분도 많이 봐줬잖아요. 치킨 막 쏘고 막 그러는 것도 봐주고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예. 상황 자체가 워낙 이제 정권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정권이 사라져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태세를 바꾸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200만 원 원래 처음 1심이잖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2심에서 또 절반으로 깎이고 3심에서 또 절반으로 깎이고 그래서 50만 원으로 결국에는 형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저번 정권에서 하도 우리가 4년 내내 계속 봤던 그런 현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지금 검찰도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100만 원 이하로만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100만 원 이상 돼야지 국회의원직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8만 원 선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괜히. 네. 그죠. 100만 그리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대요. 네, 그렇죠. 이제 그 형이 확정되면은 뭐 의원직 상실도 그렇지만 이제 피선거권 박탈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 정봉주 전 의원 있잖아요. 네. 뭐 팟캐스트에서 뭐 날리고 계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오. 그러니까 아직도 피선거권을 얻기 위해서는 6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사면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봉주 사면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도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까지 가세요. 다음번 총선 때 나오시겠죠. 다음번 총선에. 예, 그래서 일단은 당연한 예상이었지만 김진태 씨는 납득할 수 없다.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 아직은 1심이다. 2심에서 제대로 붙어봐야죠라고 뭐 기자들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하는데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심에서 뒤집혀질까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그 혐의 자체가 매우 명백하고 그리고 본인이 반성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아까 송병호님께서도 짚으셨는데 검찰 개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고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뭐 재판부 뭐 이런 거에 대해 크게 관심을 안 가졌지만 이런 부분까지 해결을 못한다면 그것도 이제 적폐로 인식이 되겠죠. 지금은 근데 워낙 국민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헌법재판장이 누군지 우리가 이제서야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참 웃기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 헌법재판장을 이제 직접 임명하는 거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제 또 기자들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기자들이 질문을 못해. 갑자기 바뀌니까 이게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물로 확 바뀌니까 이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예. 그러니까 뭐 그만큼 언론 지형도 좀 많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일단은 재판부가 김진태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의성인 것 같아요. 고의성. 허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9만 명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그 고의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괘씸죄 이런 것도 좀 추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해요. 주민소환제도 있었잖아요. 네. 저희가 한참 다뤘던 주민소환제도가 사실 계속해서 실패한 이유가 대통령이 한 번도 탄핵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근데 처음 탄핵도 성공을 했잖아요. 이 기세를 몰아서 주민소환이 딱딱딱 해가지고 그 김항곤이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이 주민소환을 돼서 자리를 박탈당하면은 아직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이거를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유력했던 사람들이 사실 김진태랑 홍준표잖아요. 근데 홍준표는 자진 사퇴를 했고 김진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법에 의해서 직을 상실하게 됐으니까 사실은 주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두 개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주민소환제가 또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그 주민소환제도를 통해서 직위가 박탈될 만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홍준표 씨 같은 경우 이제 대선 때문에 자진 사퇴했는데 그분들 말고 이제 뭐 성주 군수라든지 또 성주 국회의원 있잖아요. 이완영 뭐 이런 사람들 자격 자체가 미달이고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뭐 강남 병의 이은재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주민소환제도가 널리 확산돼야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난 자유한국당 경선 때 내가 되게 웃기게 봤던 게 뭐냐면요. 홍준표랑 김진태가 서로의 재판을 걱정해 주는 거야. 아, 맞아. 근데 진짜 그거 보고 떠오르는 속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야, 진짜 50보 100보예요. 맞아요. 그리고 홍준표 씨도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잖아요. 일단 뭐 2심에서 좀 뒤집히긴 해가지고 심적으로는 되게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끝까지 가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김진태 씨가 자신이 해왔던 악행에 업보를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선 일 자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김진태 씨가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는 모습을 꼭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이슈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김 의원 측의 요청으로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배심원들은 1박 2일간의 재판 일정 끝에 다수결에 따라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참고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1심 선고가 2심과 3심을 통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됐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춘천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이분이 지금 어제 있었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오늘의 이슈.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김진태 당선 무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총선 당내 경선 직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적힌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선거구민 9만 2천여 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지만 개별 의원의 수치나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김진태 의원실에서 자체 평가하고 계산한 공약 이행률을 마치 매니페스토 측에서 공표한 것처럼 이 감동을 받고 맞아요. 눈물도 흘리고 맞아요. 그거를 통해서 힐링도 하고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뭐 이렇게 같이 재창도 하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어떤 분이 아니 이런 식으로 공약 안 지키실 거냐고 왜 대선 전이랑 말이 달라지냐고 이러면서 국민들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하시더니 왜 매일매일 울리시냐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광화문에서 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직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모 행사가 또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하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이 흐뭇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렇게 기쁜 마음을 담아서 소요방송 73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소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될 건데? 신나요, 요즘? 정말요? 네, 흥이 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하루하루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한다는 느낌이 나니까 살아가는데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고요. 요즘 진짜 살맛 나는 한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 보는 게 즐겁고 뭐 눈물도 나고. 네, 맞아요. 뉴스로 힐링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안 그래도 지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 있잖아요. 네. 그 행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오, 그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 범법자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로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죠.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내 견선 과정에서 그분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거를 9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이게 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고 그리고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서 고의가 인정됐다고 해요. 예, 그럼요. 이게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그 평가가 되지 않았는데 허위 자료로서 그것도 유권자 9만 명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죠. 억울할 수도